뿌리니 턱! 돈 되는 도시개발법 60분 특강. 오늘은 네 번째 환지 계획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다음에 또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완료가 되면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의견 제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고 환지 처분 그리고 환지 등기의 단계를 거쳐서 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쭈루룩 절차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유튜브를 끄는 순간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사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두 단계를 한 세트로 묶고 1번입니다. 그 다음 공사 시행을 또 세트로 묶어서 두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또 하나의 묶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환지 처분과 환지 등기를 마지막 단계인 3번으로 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 2, 3 그리고 빨간 부분을 표시한 곳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묶은 1, 2번에서는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어때요? 원칙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서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외는 채비지이거나 아니면 지정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가능하죠. 두 번째 예외는 조성 토지에 관한 예외는 아니고 앞에서 이 절차에 준공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준공검사는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다른 사람일 때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환지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환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문구를 딱 읽는 순간 시험에 어떤 게 나오겠다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먼저 이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가 시행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지 계획이 꼭 전부가 아니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이라고 하는 데서 다음의 사항을 객관식으로 내보내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성해야 한다 이 문구를 보시면서 이게 의무사항이구나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시행자를 말씀드렸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행정청과 다르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니라는 점 구별해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원칙을 얘기해주면 우리 시험은 항상 예외에 대해서 물어보죠. 예외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환지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보자마자 객관식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환지 계획에 꼭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또 5가지예요. 객관식이 나오기 참 좋죠. 먼저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와 그리고 필지별 환지 명세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필지별 환지 명세지 분양 대상자별 환지 명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환지 명세지 환지 예정지 명세가 아니라는 것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정비법에서 배울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분양 대상자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고 거기서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구별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필지별, 권리별 청산토지 명세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청산금 명세가 아니고 청산토지 명세예요. 환지 계획에서는 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채비지와 보류지의 명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땅에 대해서 다뤘는데 맨 마지막에 입체환지 건축물 명세라고 해서 건물까지 커버를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우리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크게 면적주의와 평가주의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합친 것이 바로 절충주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적응환지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면적주의라는 게 뭐냐? 면적주의에는 위치, 지목, 그리고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과 같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평가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작성 기준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느냐? 뒤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하에서에 나오는 작성 기준이 또 살짝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 외웠는데 나중에 가서 배우는 정비법 작성 기준과 헷갈려가지고 또 객관식 가서 헷갈리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칙이 절충주의다, 적응환지다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원칙을 알려주니까 나중에 또 예외를 물어보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특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원칙의 적응환지 기준과 달리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동의에 따라서 환지 부지정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때 동의를 받는 대상이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를 포함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환지 부지정을 할 이유는 증환지, 감환지, 그리고 과소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입체 환지의 경우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것과 살짝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입체 환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배웠던 임차권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 부지정을 할 것인가를 정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입체 환지에서는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조치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적응환지의 예외가 되는 케이스니까 이걸 구별해서 따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용도 폐지 변경에 따른 사용 불가 토지도 환지 부지정 대상이겠죠. 마지막으로 보류를 하기로 한 보류지나 아니면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로 한 채비지의 경우에도 채비지로 써야 되니까 당연히 환지 부지정에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주르륵 6개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딱 2가지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1번의 동의를 요하는 것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입체환지다 하는 것. 입체환지에서는 임차권자의 동의 대신에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절충주의의 예외가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공공용지다 하는 거. 딱 그 2가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시에는 기본적으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토지평가협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이러한 평가액이 한번 정해지고 나서 나중에 또 입맛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된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인가 받고 나서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했지만 또 항상 예외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평가 요인의 변경으로 인해 실시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변경 인가까지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험에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는 자가 만약에 공동으로 정하는 규약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인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만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을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서 항상 이런 문제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역, 청산, 그리고 니은의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예정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디귿, 보류지, 채비지의 관리 처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을이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보기 중에서 환지 방식일 때 꼭 규약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지 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행자와 행정청이 다른 사람일 때 이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요한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예외가 또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변경 인가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첫 번째가 종전 토지의 하필이나 분필로 인해서 환지 명세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로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의 금전 청산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딱 보아하니까
보기가 4개예요.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보니까 이것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보기 4개를 좀 뚫어져라 볼게요. 첫 번째 2가지가 왜 변경하는데 인가가 필요 없을까요? 실질적인 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 2개는 왜 변경인가가 필요 없을까요?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실질적인 면적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권리관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싸우죠? 그냥 변경인가 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환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